우파는요, 자유 경쟁을 원하면서 더욱 사회적 강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땀을 흘립니다. 반면 좌파리들은요, 사회적 격차를 인정하지 않고 높은 곳에 위치한 강자를 끌어내리면서 평등을 외치고 있죠. 어떤 게 건강한 세상일까요? 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날 체포됐습니다. 수갑까지 채워져 가지고요. 영등포 경찰서로 압송됐는데요. 추석 밥상에 물가를 잡으라고 했더니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잡았습니다. 추석 밥상에 애지중지 현지가 오를까봐 전전긍긍한 이재명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체포가 아니었는가라는 말이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이제는요, 하다가 이 김현지가 실세다라는 말에 애지중지 현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훈식 비서실장이요, 내가 실세다라고 튀어나왔습니다. 그래, 실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애지중지 현지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이렇게 온 나라가 이 현지를 밥상에 올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애쓴단 말입니까? 저는 이 김현지 볼 때마다 미시리가 생각이 나는데요. 현대판 미시리가 김현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체포 때요, 수갑은 천에 가려져 있고 수사관 2명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연행했는데 자택 주차장에서 1시간 40분 정도 이 실랑이를 하다가 경찰 조사를 위해서 후송되었다라고 합니다. 경찰서에 들어서기 전에 기자들 앞에서 얘기 좀 하겠다라고 하면서 방통이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 가지고 이제는 이진숙한테 수갑을 채우냐는 말이냐. 5분 가까이 격양된 어조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요, 전쟁입니다 라고 말한 여성이 떠오른다. 그러니까 애지중지 현지가 떠오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눈치 보지 않고 옳은 말 합니다. 종군 기자 출신답게 두려움이 없죠.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라면 희생도 각오하는 전사적 기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이 보수를 결집하는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탄압받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은요, 윤석열의 정치적 소신 그리고 이미지를 대변하는 핵심 문구가 되었죠. 바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요,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단번에 대선 주자로 떠오르는 건 뭐 결코 우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보수에게 필요한 게 대선 직행은 아니고 한 단계를 밟아야 되는데요. 보수의 재건에 불씨를 피우는 겁니다. 그래서 곧 있을 지방선거에서 보수 재건에 선명한 가치를 걸고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상대는 김민석입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그런데 이 김민석에 대한 정체를 몰랐다라고 하면 서울시장의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많은 국민들이요, 배추밥부터 시작해서 종북 좌파 반국가 세력의 앞잡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양키 고음을 외치면서 한미 동맹 파기에 앞장서고 있는 게 김민석의 행님 김민웅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촛불 행동의 대가리가 김민석의 행님 김민웅입니다. 따라서 김민석을 상대할 국민의힘 후보는요, 이진숙이 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전투력 그리고 정치적 상징성, 국민의힘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수 재건의 길이죠. 정권 탄압이 만든 저항의 상징 이진숙의 정치 로드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제 영상을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우파 플랫폼 강화를 위해서 구독자몰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차례상 차리는 제가 픽한 제품은 사과의 제왕 감홍 사과입니다. 1년 중에 2주, 길어야 한 달 정도 맛볼 수 있는 매우 귀한 사과로 사과 중에 가장 맛있는 품종이죠. 일반 사과보다 당도가 높고 맛도 좋은데요. 공급량이 부족해서 가격이 약간 높게 형성되어 있는 사과입니다.만은 추천합니다. 저는 시나노 골드 사과와 함께 주문을 했었는데요. 노란빛 띠는 특이한 품종이라서 예쁘게 차례상이 차려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제품은 제가 꼼꼼하게 검수한 제품이라 믿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산지 직송이라 좋은 상품입니다. 좋은 가격으로 만나보시고 농가 살리기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 한남 대첩 우리 이어갈 때 힘들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리더가 사라진 상황에서 장외 집회는 진짜 국민들이 이끌었죠. 이번에 장동혁 당대표가 되고 나서 6년 만에 국민의힘이 장외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미흡하지만 그래도 응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정작 외치고 싶은 구호는 사라진 채 공허함만 느껴진다라는 건 뭐 저뿐만은 아니겠죠. 이런 와중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체포와 수갑을 들어 올리면서 이재명이 시켰냐, 정청래가 시켰냐, 개딸이 시켰냐, 이거 쉽지 않은데 진짜 전투력을 보여줬습니다. 김영윤 TV는요, 이진숙 위원장이 우파를 통틀어서 전투력이 가장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하루 아침에 해임되고 급기야 수갑까지 채워졌지만요, 오히려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저항의 상징으로 부상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정치 탄압을 정면으로 맞서면서 단숨에 대권주자 반열에 오른 겁니다. 하지만 대권까지 그냥 이재명이가 5년 해먹는다라고 보면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죠. 빨리 끌어내린다라고 하면서 땡큐지만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보수의 불씨를 꺼지지 않게 하는, 현실적으로 이 서울시장을 거쳐서 기반을 넓히는 게 최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상호가요, 대통령실 정무수석이죠. 지난 8월 31일 날 전국 9개 민영 방송과의 대담에서 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방통위원장 자리를 활용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 이진숙 방통위원장 대구시장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런가? 괜찮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와서 보니까 이 대구시장 자리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너무 작은 무대가 돼버린 겁니다. 몸집이 커졌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어울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서울시장에 출마해서 승리를 한다라고 하면 차기 대권으로 가는 교두보가 마련될 겁니다. 또 이진숙은요, 단순히 전투력이 강한 인물이 아니라 국제적 시각과 언론, 현장을 경험한 드문 정치인입니다. 종군 기자로서 생사를 넘나들면서 쌓은 경험은요, 그 어떤 정치적 수사보다 강력한 설득력을 가지죠. 국민들은 말만 하는 정치인 보다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진실을 전했던 인물에게 더 신뢰를 가지죠. 서사가 있는 곳에 좀 혹한다라고 해야 되나? 이런 점에서 이진숙은 기존의 정치인들과 뚜렷하게 차별점이 있다라는 거죠. 국민의힘은 생각보다는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약합니다. 이런 상황에 장동혁 당대표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그것을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닐까. 장외 집회에 나서면서도요, 무엇을 외쳐야 하는지 모릅니다. 독재, 뭐 이런 것만 이야기를 하는데요, 선명한 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국민들의 목소리는 사라졌습니다. 국민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윤 어게인이다라는 거죠. 윤 어게인에 윤만 들어가도 이게 내란이라든지 부정선거라든지 거기에 말려 들어갈까봐 몸을 사리는데요. 똑똑하게 생각을 해야죠. 우리가 외치는 윤 어게인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키고자 했던 그 가치를 국민들이 되찾겠다라는 각오의 외침입니다. 보수는요, 이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찾고자 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대한민국 반국가 세력들이 중국 아가리에, 북한 아가리에 대한민국을 넣기 일보 직전인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지키고자, 알고자 알린 겁니다.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촉 받아서 이해했기 때문에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국민의힘은요, 다음과 같은 로드맵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장동혁 당대표는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당대표 권한으로 지명할 수 있는 최고위원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고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제도권 안으로 넣어서 보호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서울시장 도전을 위해서 당내 기반 마련도 중요합니다. 장동혁 대표가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하는 방안은 당내 입지를 공고히 하고 시장 출마를 위한 명분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요, 배현진이가 서울시당 위원장이죠. 방해를 하더라도 반드시 서울시장에 출마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한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요, 오세훈이가 서울시장을 또 하겠다라고 배현진을 세웠다라는 소문이 있는데요. 아니길 바랍니다. 이러한 내부적 경쟁은 정치적 역량을 시험하고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뭐 반대 세력이 있다라는 건 또 정치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겁니다. 대선이 언제 치러질지 모르기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하는 게 먼저 우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장 이진숙,
이것이 차기 대권으로 가는 확실한 교두부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더해서 보수 내부의 분열을 멈추고 단일 대우를 형성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계파 싸움에 몰두한다라고 하면 국민의 신뢰는 더욱 멀어질 뿐이죠. 이진숙과 장동혁을 중심으로 보수가 재결집한다라고 하면 단순한 선거 승리를 넘어서 자유민주 세력의 대통합이 가능해질 겁니다. 그래서 장동혁 당대표도요, 강력한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그 조력자를 이진숙 방통위원장으로 픽해보는 게 어떨지, 굉장히 이미지 조합이 좋다라는 거죠.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서울시장 후보로 세우는 게 단순한 선거 전략이 아니다라는 거죠. 보수 재건의 분명한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지금 보수가요, 방향을 잃었습니다. 국민들은요, 흔들리고 있고 안타까워하고 있고, 그래서 뛰쳐는 나오지만요, 우리를 이끌 진짜 리더를 찾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진숙은요, 이 선명하게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뭐냐? 두려움 없는 지도자, 좌파의 탄압 앞에 굴하지 않는 전사다라는 거죠. 이진숙은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지 않을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은 대한민국 정치의 심장입니다. 서울시장을 차지하는 게 단순한 지방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운영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진숙이 서울시장이 된다라고 하면요, 대한민국 전체가 다시 보수의 기치 아래 모여들 수 있는 거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지켜내겠다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겁니다. 우파는요, 자유 경쟁을 원하면서 더욱 사회적 강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땀을 흘립니다. 반면 좌파리들은요, 사회적 격차를 인정하지 않고 높은 곳에 위치한 강자를 끌어내리면서 평등을 외치고 있죠. 어떤 게 건강한 세상일까요? 모두가 평등한 세상? 그거는 태어나는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기회는 공정하게, 그게 맞죠. 그러나 결과는 각자의 노력으로 만드는 거죠. 아가리로 공정과 상식을 말하지만 온갖 편법과 특혜로 출발점부터 반칙하는 것들이 좌빨이들이죠. 그런 위선을 알리는 게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거짓과 선동을 걷어낸 언론을 되찾기 위해서 이진숙 방통위는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짓과 선동이 힘인 좌파들에게는요, 이진숙 제거가 반드시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혈안이 되어서 지금 수갑까지 채운 겁니다. 이진숙은요, 더 이상 단순한 언론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보수를 결집시키는 상징이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전사로 폭발했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정치 로드맵. 대한민국 보수 재건의 불씨가 윤호견을 다시 외치는 것 말이죠. 윤호견은 우리가 되찾기 위한 싸움의 각오다라는 겁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민 TV였습니다.